중에서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울, 이상의 거울을 살펴보기로 해. 근데 우리가 문학작품, 특히 시를 읽을 때 소재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뭐냐면 거울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또 우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을 비춰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찰의 매개체라는 부분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어란 말이에요. 여기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잖아. 거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 이상의 거울은 일종의 자아 분열 같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정신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면 분열이라는 부분 혹은 확인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비춰지는 모습이 나 자신, 화자를 비춰주는 거울이 분명히 나 자신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나, 비춰진 나,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걸 또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현실적 자아라고 해. 현실적 자아, 현재 자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내면적 자아가 있단 말이야. 이거 문제, 내면적 자아를 본질적 자아라고도 부르지요. 이게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시의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별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의식. 그래서 이 시가 좀 낯설은 이유가, 생경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시에서 잘 다루지 않는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자의식에 관련된 거고, 현실적 자와 내면의 자의 불일치가 가져다주는 분열과 갈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건 낯설은데 라는 생각이고, 낯설은 이유가 새로운 기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법. 자,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 시간적 배경으로 하면 1930년대 이때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법의 시를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특이하고 눈에 띄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상 김혜경, 본명은 김혜경이고 거울을 한번 보도록 할게. 거울. 자, 첫 번째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자, 소리가 없대. 현실에서 소리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거울 속은 소리가 없대. 그러면 현실과 단절된 거울 속의 세계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야. 현실의 소음, 그 다음 거울 속의 무소음, 이것은 서로 단절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거울을 통해서 자, 현실 세계와 거울 속의 세계, 시끄러운 세계와 조용한 세계, 요것들이 나누어진단 말이야. 자,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단절된 세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 현실 세상과는 다른 침묵의 세상은 없을 거다.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질적인 세계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울 속 세상은 소리가 없는 세상이다. 자, 이연을 할게.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자, 나한테 귀가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귀가 있어. 당연하죠.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니까. 내 귀, 내 눈, 내 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좌우가 뒤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 닮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좀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 그리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자, 여기서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게 이제
소통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야. 소통의 단절. 소통의 단절. 위에서는 세계의 단절이지만 여기서는 소통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야. 딱하다고 한 이유가 뭐야? 귀는 청각이고 소리를 듣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하는 소리를 못 들어. 그럼 귀로서의 어떤 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귀처럼 귀로 보이는데 귀의 기능을 하지 못해. 그래서 딱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소통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어떤 기능인데 소통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 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형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단어는 역시 단절이다. 소통의 단절. 겉모습은 똑같지만, 자, 거울 속에 내게라는 말은 거울 속에 나고요. 나는 내면적 자를 말하는 거야. 내면적 자.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이건 당연히 현실적 자지. 현실적 자가 떠드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단절된 내면적 자가 바로 거울 속에 나고요. 걔도 귀는 있어.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딱하다고 얘기한 거야. 자, 3면을 갈게. 거울 속에 나. 이거 아까 얘기했던 내면적 자를 말하는 거죠. 왼손잡이요. 그렇지. 왼손잡이.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왼손 되고 왼손이 오른손 되는 좌우가 바뀐 비춰진 거울의 내 모습이란 말이야. 왼손잡이.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 하면 뭘 떠올려야 돼? 얘는 일반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오른손잡이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알았니? 자,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이거는 역시 현실적 자아를 말하겠지.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나에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 현실 자아가. 근데 쟤는 내가 오른손을 내밀었으면 오른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되잖아. 왼손을 내민 거야. 같이 내미니까 악수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딱한 귀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왼손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수하려고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현실 자아가 거울 속에 내면의 자는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가 안 되는 거죠. 즉 소통할 수 없는 딱한 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런 뜻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아무리 악수를 하려고 해도 악수라는 게 화해거든. 화해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3연의 내용이다. 알았니? 4연으로 가볼까? 거울 때문에 거울 때문에 나는 이건 현실의 나야. 거울 속에 나 내면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만질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단절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 거울은 이렇게 모양을 보여줘. 내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내가 있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소통이야 사실은. 내 모습을 거울에 비쳤으니까 내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 이건 소통이란 말이야. 근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단절. 악수해도 악수 못해. 단절. 그러면 이 거울은 이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중적. 왜? 소통할 수 있게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걸 확인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거울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절시키고 연결시키는 이중성. 요걸 소통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연결. 내가 확인하는 걸 나를 확인하는 연결.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건 단절.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울이 아니었던들 거울이 아니었던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나 하러 자유 나오죠. 만져보지를 못하는 건 여기서 말한 대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만나 본 것은 소통 연결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거울의 이중적 속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4연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 5연으로 가볼까? 자, 현실의 나는 지금 거울을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누가 있다고? 내면에 소통하지 못하는, 화해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그걸 확인한 거니까 거울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연결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 외로된 사업. 아까 왼손잡이처럼 외로된 사업. 여기서 원래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거든. 그 왼손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른 손, 틀린 손이잖아. 그럼 외로된 사업은 잘못된 일을 말하는 거야. 잘못된 일. 요 해석을 잘해야 돼. 외로된 사업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현실의 자아가 봤을 때 거울 속의 내면의 자아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이 잘못된 일이 도덕 윤리상으로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자, 거울 속에 현실의 자아가 추구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현실 자아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 그게 외로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현실 자아가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게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야. 아니, 내가 현실 자아가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자아의 기준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골몰할 것 같다. 추측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현실 자아가 원하는 일을 내면의 자아는 분리돼 있어. 이 말은 같은 난데 내가 둘로 나눠진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열이라고 하는 거. 분열 알았니? 우리가 정신분열이라는 거 있어. 자아의 내면 세계가 혹은 현실 세계와 불일치되는 경우를 분열, 나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오연의 내용이 분열이 점점 심해진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다. 마지막 6연. 거울 속에 나, 내면의 자아라고 아까 얘기했어. 참나는 현실의 자아지. 반대야. 왜냐면 아까 좌우가 바뀌었잖아. 비춰진 모습 때문에 그러지. 자, 오른손을 내밀면 같은 오른손을 내밀면 악수가 될 텐데 왼손을 내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좌우가 바뀐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이 왜곡된 모순된 관계지. 모순된 관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꽤 닮았소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겉모습은 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가 바뀐 이런 부분은 반대라고 얘기한 거고,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절이 되어 있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연에 대해서 거울 속의 나와 현실의 나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요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소망은 왜 같은 난데 다를까?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현실의 나는 거울 속의 나, 내면의 자아를 근심해, 걱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진찰하는 거야. 살피는 거야. 근데 그게 거울 때문에 단절돼서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 점이 나는 참 섭섭하고 안타깝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진찰할 수 있어. 그러면 들어가서 잘 살피면 되잖아.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 걱정돼서 가서 케어하면 내면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일치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내가 될 거 아니야. 분열 안 되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나란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열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의 소재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거울이잖아. 거울은 단절과 동시에 연결하고 있잖아. 비춰진 모습이 연결이고요. 닮아있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정반대이고 소통할 수 없는 딱한 귀가 있는 이런 건 단절이라고. 거울이 이렇게 소통과 연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거울의 속성이고 이 시의 소재로서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거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나 이건 내면의 자아라고 아까 불렀죠. 내면적 자아 맞죠?
원래 현실자가 본질이라면 이건 분리된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악수하고 있다. 악수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해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굳이 얘기한다면 소통하는 거야. 근데 이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거울이라는 단절된 어떤 단절된 소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종의 벽이죠. 그래서 악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시어 중에 외로된 사업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현실자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아닌 거기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즉 통제라는 게 뭐야? 관리 통제? 현실자가 통제한다는 건 현실자의 추구하는 테두리 안에가 통제거든. 통제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벗어난 분열된 상태, 나누어진 상태가 바로 외로된 사업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여기 나온 시어 1번, 2번, 3번, 4번을 잘 알아두고요. 자, 시험에서 나오는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거울의 핵심 내용. 일단 이거는 형식상 자유시야. 이상시는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안 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에 뭐 저항하는 그런 느낌이 나. 그래서 그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 초현실주의. 띄어쓰기 안 했잖아요. 띄어쓰기 안 했죠. 기존의 시들은 이전의 시들은 다 띄어쓰기 하는데 얘는 안 해. 이런 걸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초현실주의 시 알아두세요. 초현실주의 시. 그다음에 이 시의 내용상을 본다면 내용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시는 띄어쓰기를 안 했다는 점에서 실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시의 성격 실험적이다. 띄어쓰기 안 했다. 초현실주의다. 그 다음에 일종의 관념적이다. 자아라는 이런 거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거는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자의식에 관한 거야. 자의식. 이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돼 있지, 그지? 분열된 자의식. 미안해. 분열된 자의식. 이거와 요거를 다른 쪽으로 본다면 현대인들의 불안 의식을 얘기하는 거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믿고 있는 일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는 띄어쓰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래서 초현실주의적인 거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시어를 하나 이렇게 초현실주의라고 했는데 초현실주의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의식의 흐름. 자, 의식의 흐름 뭐냐면 인과성이 떨어져. 인과적이지 않다. 전혀 인과성이 없어. 원인과 결과가 없어. 생각나는 대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시는 초현실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초현실주의시인데 방법은 의식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하고 유사한 말 중에 자동기술법이라고 있어. 자동기술법에 의해서 시가 내용이 전개된다. 요 단어 좀 알아도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적인 시들의 대표적인 시작 방법이 알아니? 시를 짓는 방법이 알아니? 전체적으로 유견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리가 없다는 거울 속의 세계를 확인하고 이어가서 이제 단절과 분열이 시작돼 사면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자아라는 걸 이야기하고 4연 가서는 내면의 세계, 현실의 세계, 이런 전실의 자, 내면의 자, 이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점점 화자는 분열이 심해지는 게 5연. 마지막 연에 가서 이렇게 분열된 거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얘기한 게 6연. 전체
유견으로 되어 있는 자유시, 관념시, 초현실주의적인 시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상의 거울에 나타난 내용들이다.